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논란에 도의회 파행까지 야기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의 질의에 김상열 원장이 강하게 맞서며 퇴장 조치까지 이루어진 건데 교육위는 김 원장의 공식 사과 전까지 모든 의사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직속기관 업무보고.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한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은 특정 강사를 배제하라는 블랙리스트가 담긴 USB를 교육청으로부터 받았다며 자신의 최초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단재연수원 강의에 배제 강사의 명단을 USB로 받았습니다. 그 원본 USB는 아니고요.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 김 원장이 연수원 직원 정원과 예산 규모 등 연수원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질의에 김 원장이 강하게 맞서면서 거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49인가 말고의 정확한 금액을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릅니다. 지금 원장님 알고 계시는 게 뭐예요? 단재교육원에서. 여하튼 그게 짜투리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됩니까? 지금 발언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 의원님들한테 실수하신 것 같아요. 사과하세요. 의원님들의 질문 태도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보시오라니요. 결국 위 원장 직권으로 김 원장을 퇴장시킨 교육위는 교육청의 엄중 조치와 김 원장의 공식 사과가 있을 때까지 모든 의사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냐, 예산이 얼마냐,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고 약간의 불만을. 김 원장은 도의원들의 갑질이라며 최근 논란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과 각종 그릇된 주장에 법적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집행기관에 갑질을 하면 안 됩니다. 저를 사법기관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더 공격적으로 사법기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 방어를 하겠다. 결국 도의회 파행까지 몰고 온 블랙리스트 논란. 충북교육청은 오는 25일부터 감사에 착수할 방침으로 감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음성군에 들어설 국립소방병원의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이흥교 전 소방청장의 이름도 언급됐습니다. 윗선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소방청은 이미 착공에 들어간 소방병원의 공정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음성에 들어설 국립소방병원에 대해 조달청이 심사 공모를 진행한 시점은 2020년 8월. 하지만 6개월 전 이미 입찰 정보는 소방 공무원을 통해 특정 업체에 넘어갔고 검찰은 정보를 넘겨받은 두 업체와 브로커가 심사위원을 포섭해 최종 낙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와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나머지 업체 대표 1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주지법에서 어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는 현재 직위해제된 이흥교 전 소방청장의 이름도 언급됐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업체의 입찰 정보가 넘어가는 과정에 이 전 청장도 일부 관여돼 있고 공범의 여지도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공소장의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입찰 비리 사건에 대한 소방 윗선 개입 가능성이 언급된 가운데 국립소방병원은 지난달 8일 음성군 맹동면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소방청은 관련 법을 근거로 지연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현재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 만큼 착공에 들어갔고 이후 입찰 과정의 불법 행위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설계비 대비 20배에 달하는 공사비 등 국가의 손실 규모를 고려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24개 진료 과목과 300여 병상 규모로 계획된 국립소방병원의 준공 시기를 2025년 6월로 내다봤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학생회장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 충청북도 교육청이 항소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말 결정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7월 치러진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학생이 학교가 선거 규정을 어겼다며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가 도내 15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설 명절 체감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했다는 응답이 증가했습니다. 악화했다는 비율은 60.3%로 전년 대비 15%포인트나 증가한 반면 호전됐다는 비율은 2.8%로 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 측은 기업들의 자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제 상황을 고려한 금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이 5개월 연속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충북은 지난 2003년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매매 최고 실거래가 4억 원대를 기록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최고 실거래가보다 1억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전세 가격도 3억 원 선으로 1년 새 30% 빠졌지만 매물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임대 수요도 없고 또 월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씩 소진이 되는데 전세하고 매매가 굉장히 안 나가고 있는 편이죠.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충북의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이 5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하향세를 그리던 충북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달 1.01% 떨어지며 월간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03년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매매 가격 하락에 따라 전세 가격도 역시 5개월째 하락해 역대 최대 하락폭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지역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1.47%로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흥덕구와 청원구, 상당구, 서원구 순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은 매매 가격보다 0.34%포인트 낮은 마이너스 1.81%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은 집값 하락 우려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당분간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향 시장에서는 매수자들이 매수를 꺼려요. 그리고 금리가 비싸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고가다 보니까 그 자기 자본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은행 대출을 받게 돼 있잖아요. 대출이자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걸 감히 구매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고금리와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인해 주택 매매와 전세의 매물 적체와 가격 하락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희망원의 폐쇄는 시설 관계자의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동간 또는 선생과 제자 간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보고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데요. 관리감독기관인 청주시마저 문제점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의 상처가 더 골맞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각계의 노력에 절실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북희망원에서 지난 2015년부터 발생한 아동간 성폭력과 종사자의 아동학대는 모두 22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원장과 일부 보육교사의 은폐 속에 대부분의 사건은 시설 안에서 무마됐습니다. 원생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일부 종사자가 외면하면서 애꿎은 원생들만 계속 피해를 입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시설 종사자에게 아동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전부터 행해지는 의무적인 직무 교육이 아닌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 교육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의무 교육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 교육의 효과성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충북희망원의 경우 청주시에서 매년 10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청주시가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는 의무점검에서 속사정을 알아차린 적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내부 고발이 없으면 위반 여부를 좀처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 점검 과정부터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담당 공무원만 점검에 나서는 게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가 동행하는 민관 합동점검 방안이 모색돼야 합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과 함께 점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있어서 이러한 비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의 정비라든지 정책 제고를 위해서 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700여 개의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0명 넘는 아이들이 여전히 학대를 받거나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신음하고 있는 아동이 존재하는 만큼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한국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외국인 학생들이 청주의 한 대학교에 모였습니다. 한국 전통무용과 K-팝 댄스를 통해 한국 문화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안정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도, 대만, 태국 등 5개 나라에서 중고등학생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K-팝 댄스를 본고장인 한국에서 직접 배워보기 위해서입니다. 평소 대한민국의 춤에 관심이 많았지만 배울 곳이 없었다는 대만의 한 고등학생은 이번 기회가 꿈만 같습니다. I really love the hip-hop class in Korea. Yeah, because usually I dance ballet and I don't have many chances to dance hip-hop. So I'm very happy to be here. 특강에 나선 강사는 미국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8강까지 진출했던 독특 크루. 모교인 충청대학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K-팝 댄스를 직접 가르쳐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외국 댄서들을 많이 따라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외국 댄서들도 한국 댄서들을 따라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한국 컬처 자체가 되게 힘이 세진 느낌이어서 충청대학교가 한국댄스연맹과 함께 K-팝 댄스를 전수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2박 3일의 일정으로 국제청소년 댄스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은 K-팝 댄스를 비롯해 전통 무용인 부채춤도 선보이며 대한민국의 다양한 춤과 문화를 전수했습니다. I feel this is a very good opportunity for dancers and artists across the world to come to Korea and Chungcheong University and experience the Korean culture. 충청대학교는 춤이라는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인에게 충북과 청주를 알리고 앞으로 다양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함께하는 그런 취지로서 지역사회에도 우리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문화나 관광 쪽으로도 홍보하는 역할. 올해 첫 선을 보인 국제청소년 댄스 캠프는 내년에 참가국을 늘려 더 많은 국제 학생들과 문화 교류의 장을 가질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국민 배우 유해진 씨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최고액인 500만 원을 기부해 나영석 PD에 이어 충북 최고액 기부자 2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옛 청원군에서 태어나 청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유해진 씨는 재치 있는 입담을 내세워 영화와 예능에서 맹활약 중인 만능 엔터테이너로 서울의 농협지점을 방문해 기부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주시는 충청북도와 함께 주식회사 SNS 등 3개사와 1,300여 원의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 전문 생산 기업인 SNS는 동충주 산단에 공장을 신설해 5년간 631억 원을 투자하고 200여 명의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나노캠프도 400억 원을 투자해 동충주 산단에 공장을 신설하고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입니다. 에너테크 인터내셔널은 2차 전지 사업 확장을 위해 350억 원을 투자해 150명을 추가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관련해 가장 우선적으로 현재 49명의 충북대 의대 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균형발전본부 측은 충북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 1위인 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15위라며 의료 인력과 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만큼 의대 정원 확대가 시급하고도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칭 3호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피해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강제조정 결정문에 대한 3호 1구역 재개발조합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조합원의 분양금 95%를 오는 3월 3일까지 지급하라는 청주지법 민사재판부의 주문에 대해 이행 주체인 재개발조합은 반드시 일정을 준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